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여기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미사토처럼 이 에비수 맥주를 사가지고 시가랑 같이 하면서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인간사에서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순간이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소회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제 에고센트릭, 자기중심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극도로 몰입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의 그런 삶의 주도성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고민이라는 거는 뭐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이라든지 내 가정 경제나 내 기업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와서 혹은 뭐 국가 안보에 심각한 상황이 와가지고 뭐 내 생명과 존속이 막 오락가락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에 너무나 몰입해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라든지 뭐 생활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막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잘 못 보거나 혹은 대학교에서 학점이 조금 안 나왔어. 그런 걸 가지고 내 인생과 연관지어가지고 심각하게 좌절하면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도 막상 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크게 바라보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뭐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내가 욕을 먹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나 뭐 퇴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뭐 이러면서 괜히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비생산이라든지 뭐 내 스트레스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 뭐 그런 사소한 고민들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인간사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인간이 역사적으로나 규모적으로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조직 내에서 막 인간관계로 막 고민을 하면서 그걸 자꾸 내 속에서 키워가지고 막 힘듦을 이제 자꾸 유발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같은 책들을 보는 겁니다. 우주의 구성에 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보여주는 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책들을 뭐 펴보거나, 그러면은 인류의 역사 자체도 엄청나게 길고 그 안에 나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뭐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뭐 몇십억 년 혹은 뭐 137억 년에 이르죠. 그런 장대한 규모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끼리 아둥바둥하고 투닥투닥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가치가 과연 있느냐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고민할 거리가 아닌데 나는 더 큰 내 이상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다시 이제 원래 내 초심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비슷한 원리가 그런 거죠. 거대한 자연을 찾아가는 거죠. 뭐 협곡이라든지 바다 혹은 산을 찾아가서 호연지기를 느낀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랑 또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장대한 애들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명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명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속, 내 내부 세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소위 유전적 로또를 잘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기골도 장대하고 하여튼 이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런 불공평함이 너무 크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20대 때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죠. 저 사람들은 선택권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내가 외적인 조건에서는 따라잡거나 이럴 수가 없지만은 내 내면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난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이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거, 인격을 규정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일례로 작고한 스티픈 호킹 박사 같은 분은 신체적으로는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에는 엄청난 우주가 품어져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이
내 자신의 그런 인생이라든지 내 마음을 충실하게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한 팩터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련하는 일을 우선시하면은 그런 사소한 그런 인간사에서 오는 그런 불만족이라든지 조그만 번뇌 같은 것들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현실을 절대로 무시하고 공상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되 내가 바꿀 수 있는 변수는 외적인 변수가 아니라 내면 세계잖아요. 내 내면 세계를 넓은 바다와 같이 단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면에서 생겨난 그런 깊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겉으로 아우라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외적으로는 그렇게 막 이상적인 현대 기준으로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현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요즘같이 이런 소비지향적이고 그런 자극이 워낙 많은 물질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내면의 충실함을 다지는 쪽으로 마음을 써가지고 그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피어 프레셔, 주변의 압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만 번뇌, 쓸데없는 번뇌 같은 것도 한번 느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 느끼면서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제 나한테 쓸데없는 일이구나, 무익한 일이고, 오히려 내가 내 발전에, 내 내면의 발전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동기로 삼는 차원에서는 훨씬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문제들이 굉장히 나를 옥죄는, 나를 소모적으로 이제 피탄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죠더러.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내가 이 우주의 스케일에 비해서 이 조그만 인간 간의 인터랙션에 너무 몰입을 해버리면은 결국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스템 사이에서 내가 번뇌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장대한 역사적 혹은 우주적 스케일의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책들을 좀 찾아보면서 지금 내 상황을 이거는 별거 아니네 라고 이제 툭 털어버릴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형적인 측면 혹은 내 이제 물리적인 측면들은 내가 만약에 바꿀 수가 없다, 근데 그 부분이 내가 약간은 불만이다, 그러면은 외부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내 내면 세계만큼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내면 세계라는 제국의 황제다,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단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감싸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모두 사소한 문제로 우리 고통받지 말고 자기 파괴적으로 가는 일이 행여나 생길 수 있으니 좋은 마음가짐을 통해서 툭툭 털어내고 더 좋은 삶을 살아보자, 이런 얘기에서 제 경험이랑 약간 닿아있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필승!